자,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지금 계속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정원 기자, 야탐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범행을 예고한 날짜가 바로 오늘이라고요? 네, 오늘 저녁 6시랍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이거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올라왔던 글인데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인들 다 기대를 해라. 내가 야탐역에 사는데 날 무시해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누리꾼들이 어떤 비판 댓글이 올라왔더니 거기에도 이제 그치지 않고 나를 못 찾을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게 그렇게 죄인지도 몰랐다. 아마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야탑에 사는데 다 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칠게 협박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사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현장과 야탐역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더 큰 상황이고 당국도 지금 경계 태세에 나섰습니다. 네, 자, 김성원 변호사님. 해당 글이 올라온 지가 벌써 일주일쯤 된다는데 이제 경찰은 이거 누가 올렸는지 잡았습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이제 서버에 대해서 IP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올린 게시글의 어떤 내용 그리고 올린 곳의 서버에 따라 가지고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범행을 계속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다 잡히긴 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애고된 이 시점 전에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력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그 야탐역에 이어서 대치동, 서울 대치동에서도 지금 칼부림하겠다. 뭐 이런 예고글이 올라왔다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치동이야말로 정말 학생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맞아요. 야탑도 그렇고 대치동도 사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인데 여기에서도 지난 20일에 이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 작성자는 같은 날 늦은 오후에 장난이었다, 수위 조절을 못했다라면서 글을 3차례 올리면서 소동으로 일단락이 됐는데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 말하면서 아무래도 좀 장난을 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죠. 네. 자, 이렇게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이들에게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30대 중국인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한 중고 거래 앱에 내일 해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텐데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해화역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흉기난동 예고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10초 후 삭제한 거 맞아요? 몰라요. 그런데 재판부는 왕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건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왕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걸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선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흉기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이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글을 올린 20대 최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좀 처벌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사실 그 신림역 사건 있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이 범행 예고글이 한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실제 처벌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겠다라고 했는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또 서울역에서 아무나 죽이겠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징역 10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칼부림할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이 썼던 글이었고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김성원 변호사님. 그런데 이거 올라왔다 그러면 실제로 뭐 야탑역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비해서 처벌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법조들을 보면은 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살인 애비 의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협박죄가 있고 또 하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있습니다. 즉 이제 살인을 구체적으로 살인의 애비 의무 준비를 했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위계 즉 속여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용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20대 혹은 10대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네. 정신병력 등을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런 애고글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애고 어떻게 보면은 글을 올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테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테러라는 것이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높여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장난으로 올린 글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가고 혼나야 됩니다.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은 변호사 또 신정은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